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FOMC 미팅 이후에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고 투심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비트코인은 잘 회복할 수 있을지, 과연 위기는 기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도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았지만 그럼에도 크게 하락세가 있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에 이 돈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3.1%로 집계가 됐는데 잠정치였던 2.8%와 시장 예측치인 3.0%를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나왔는데요. 상무부에서 밝힌 바로는 이번 상향 조정이 주로 수출과 소비자 지출 증가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지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노동부가 매주마다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건으로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청구 건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견조하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네, 연준의 FOMC 미팅 이후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불어서 연준이 단순히 금리나 속도를 늦춘 게 아니라 여전히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만큼 연준이 장기간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들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고 연준이 늘 2%를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근원 PCE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9%가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갈 길은 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측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부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치 대비로 조금씩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전 대비로 예측치가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온체인 지표 분석이 평소보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장단기적인 어떤 상황들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좀 평소보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이 지표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나왔고 전체 거래소에서 46억 8,100만 달러, 한화로는 6조 이상의 매도량이 기록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핵심적인 주체들, 즉 매도를 하고 있는 주체들이 어디인지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 미국발 매도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지난 10월 26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였던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매도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하락의 원인 자체가 미국의 증시 대비로도 더 많은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조정의 이유가 별도로 더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퍼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한번 살펴보면은 트럼프 가문과 저스틴 선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블룸버그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를 갖다 한 번 더 살펴보면은 트럼프 일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저스틴 선과 연관된 토큰에 1,000만 달러, 한화로는 144억 원을 투자했다, 이 소식을 블룸버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저스틴 선의 관계가 프로젝트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금액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트럼프와 저스틴 선의 관계가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다룰 만큼의 중요한 문제들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조 자체가 트럼프와 이 선의 협력 관계가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문제되는 인물과 트럼프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소식이 시장의 공포감을 증폭을 시켰는데요. 블랙락이
비트코인의 공급 한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외신의 기사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불안이 촉발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유력 외신들에 따르면은 영상을 통해서 블랙락이 비트코인의 고정 공급이 가치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한도가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원칙과 가치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전형적인 퍼드 뉴스이죠. 지금 시장이 공포감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동안의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거침없이 올라가지고 진입 타이밍을 못 잡고 있던 이 기관들이 이제는 뭔가 더 싼 값에 비트코인을 줍줍하기 위한 퍼드라고밖에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한도가 미래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가 어느 시점일지도 모르는 미래를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단 한 번도 어떤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이 흔들렸던 적이 없는데 그것들을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블랙락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집단을 갖다가 살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이 블랙락을 들 수 있고 더불어서 채굴 기업들까지 동참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입니다. 그만큼 블랙락이 가장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뿐 아니라 이더리움 수요에서도 블랙락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블랙락의 이 IBIT가 매집한 비트코인 물량 자체가 이 자선 운용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블랙락의 금 ETF가 330억 달러의 AUM에 도달하는 기간이 무려 20년이 걸렸는데 1년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2배 가까운 물량들을 모아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들, 즉 매집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578억 달러, 한화로는 47조 원이 넘는 거의 48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락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기관들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해서 서둘러서 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가격의 조정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도 계속해서 매집 움직임을 이어갔고 그동안에도 꾸준히 매집의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상승장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MVRV 지표와 NUPL 지표 등을 통해서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정점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장기 보유자들의 상대적인 미실현 수익과 관련해서 한번 지표를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사이클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미실현 이익 자체가 이 정도 구간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0.75 정도에 갓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는 0.9 이상을 갖다 다 터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복감 단계에 들어오고 있는데 극도 행복감 단계로 진입을 해야지 사이클의 정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21년 대세 상승장에서 이 구간에 들어갔던 이후로 가격이 3배 이상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금주 시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8천 달러를 돌파했을 때 트레이더들의 숏 포지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롱숏 레이시오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서 숏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다시 또 역전이 돼가지고 롱 포지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롱숏 레이시오가 1.2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96K를 하회한 이후로 이 트레이더들도 롱 포지션으로 더 전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이 움직임들 바로 추세가 지금 당장 전환이 돼서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다시 더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고 결국은 중단기적으로는 상승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MVRV 지표로 봤을 때도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네, 장기 보유자들의 흐름들이 전체적인 사이클을 의미한다면은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의미합니다. 즉, 단기적인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MVRV 지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구간에 지금 딱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깨트리고 내려갔을 때는 심리적으로 더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반등했을 때는 말 그대로 추세가 전환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천왕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7.5K 정도를 경계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매물대 구성에서 97.5K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갖다가 하방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이 구간을 회복해야 되고요.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145만 BTC의 매수 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하방 돌파하느냐 지지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하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단기 보유자 중에서도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이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이 97.9K입니다. 이렇게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이 주체들이 놀라서 더 많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즉 패닉셀링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들을 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차례일정 기준에서는 이 구간을 경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조금 더 하방 이탈하는 움직임들인데 이 구간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은 83.4K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가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대비로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이 월등하게 좋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만큼 메이저 알트코인과 대비했을 때도 이 정도 비율이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 알트코인들은 훨씬 더 많이 깨지는 움직임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주목하시면서 이번에 어떤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대세 상승장 기간 동안의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면 됩니다. 즉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절대로 상승 흐름에서 타지 않고 정말 바닥을 찍었을 때만 줍줍해 나가는 그 전략들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과 차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코인데스크가 월가 공포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74%로 급등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수치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빅스 지수가 급등했을 때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가 바닥을 찍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바닥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상황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EC가 해시덱스의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 인덱스 상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또 새로운 레벨로 올라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도입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여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준 FOMC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이 연준이 전략 준비금으로 이거를 채택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의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지금 현재 스탠스에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 결국은 결정을 의회에서 해주게 됐을 때 연준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요. 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가 이 연준의 비트코인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MF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BTC 전략적 준비자산 계획이 실행이 될 때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이 법안을 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 이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중국 그리고 브릭스와의 통화 패권 경쟁에 달려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통화와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어떤 본인들의 패권의 점유율들,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벽을 한번 보시면은 110K에 있는 매도벽이 조금씩 옅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도세도 이 부분에서 긴장을 좀 늦추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가격이 상승하게 됐을 때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시 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고래들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된 것과 대비했을 때는 갈색 고래의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고래가 꽤 급격하게 던지고 있지만 역시나 그 물량이 갈색 고래 대비로는 뭐 비중이 굉장히 적죠. 보시면은 가격의 어떤 금액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빨간색 고래도 계속해서 던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갈색 고래의 영향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크게 조정을 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표가 바이낸스에서 집계가 되는 지표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코인베이스에서의 어떤 매도 수요가 더 가팔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 바이 고래들의 큰 수요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주체들인데 이 흐름들이 언제 돌아오게 될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계속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지금 97K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2평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22평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99.5K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지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평선을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구간을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게 될지 혹은 반등해서 다시 지지를 받고 갈지 이 부분들에 따라서 투자 전략들을 다르게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하방 이탈해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 하단으로 대략적으로 94.6K와 92.5K 그리고 91K에는 52평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들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바이더딥 구간으로서 매수 전략을 또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조지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MACD 상으로 데드크로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RSI가 중립 구간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시간 봉으로 전환했을 때는 과매도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에서는 95.5K에도 굉장히 진하게 롱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청산이 되어 있는데도 이 구간들에서 여전히 롱 포지션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102.8K 부근에서 짙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들의 방향성이 남은 롱 포지션에 밀집된 물량들을 청산하고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은 다시 올라가게 될지 이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포지션 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청산을 할 때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갈 때도 크게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도 크게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